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면서도 남은 일주일 동안 일본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의 이득이 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기존 한국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에스퍼 장관은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때까지 남은 시간이 있다며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밝혀 여지를 보였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51차 미한 안보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The only ones who benefit from expiration of GSOMIA and continued friction between Seoul and Tokyo are Pyongyang and Beijing. 또 전시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해법을 기대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서 앞으로 이러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 더 부담할 능력이 있고 분담금의 90%는 한국으로 돌아간다면서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양국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미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공동성명 내용을 밝히고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갈 것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정된 방식의 미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의 정책과 전략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방연구개발과 산업협력, 무기체계 지원 등 미래 동맹의 협력 범위를 더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장급 협의가 15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려 양국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와 징용 배상 문제 등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밝히며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고 한국 측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며 한국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으며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에 징용 배상 판결로 야기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징용 소송 문제 조기 시정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국이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제3위원회에서는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61개 국가가 참여한 공동 제안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비공개 회의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3국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3국의 북한 규탄 공동 성명은 지난 5월 이후 네 번째입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these provocative actions. They undermin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and they have in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유럽 3국의 성명은 미국이 선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14일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과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의한 비핵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기 위해 북한의 방어적 군사활동인 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안보리 회의에서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번 결의안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 개선 촉구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권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at those responsible should be held accountable. 북한 측은 또다시 반발하며 결의안 채택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genuine human rights, as it is typical manifestation of politic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 of human rights.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 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 의사가 북한 내 의료기기가 심각하게 노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용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의 박기범 북한 담당국장은 지난 5일부터 9일에 걸쳐 북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평양을 방문한 박 국장은 북한 병원 내 설치된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We were operating at the Pyongyang Medical College, and equipment, which these are medical equipment. In this case, this was an operating microscope. It had broken, and what they did was they repaired it with tape. 앞선 방문에선 엑스레이 장비가 고장나 있어 척추 수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맥관이나 메스, 거즈, 위생장갑 등 일회용 물품들이 세척과 멸균 작업을 통해 낡아 떨어질 때까지 재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제재 면제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sanctions are having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of North Korea, and pressure and discussions and things like that are happening. People are falling through the cracks. 박 국장은 이런 상황은 특히 북한의 취약계층 환자들을 치료하는 북한 의사들의 대처 능력이나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o it impacts their ability to care for their patients, and I'm sure they want to do the best they can, like every doctor, any doctor in the world. 그러면서 박 국장은 대북 제재로 인해 인권주의 단체의 지원이나 북한의 의료기기 구매도 어렵다면서 의료 부분의 제재만큼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며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안에 대해 북송 과정의 인권 문제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5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북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 과정에서 어떤 인권 차원의 고려를 했는지 한국 정부에 연락해 파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측은 유엔은 고문 방지 협약과 국제인권법에 근거해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고문 방지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